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이다 반전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속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60대 아줌마예요. 남편과 젊은 시절 꽤 많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좀 살만합니다. 슬알 외동딸이 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딸이 어렸을 땐 거의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만 해주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2년 전 저 때문에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제가 많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연을 적어볼게요. 저와 남편은 둘 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터에서 만나서 2년이 되었죠. 저희는 도배와 페인트 칠 알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엔 알바라는 말이 없어서 도배 시다, 뺑기 시다라는 말로 불렸죠. 여하튼 17살 학교에 다닐 나이였던 저희는 생계를 위해서 사회에 뛰어들었고 서로가 동질감과 연민으로 친해지게 되었는데 나중엔 그게 사랑으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20살의 저희 부부는 집에서 독립했는데 방값을 아끼려고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가 된 거였어요. 저희는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생략하고 오롯이 돈만 보고 앞을 향해 달렸답니다. 도배와 페인트 칠, 옥상 방수 등 낡은 건물을 다시 되살리는 일이 저희에게 천직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직업에 눈을 돌리지 않았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으니 처음 배웠던 기술로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었죠. 한 푼 두 푼 돈을 모은 저희는 함께 산 지 3년 만에 남 밑에서 일하는 잡부가 아닌 창고 하나를 얻어서 사무실로 꾸리고 사업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명함을 여러 지역에 돌리는 걸 시작했는데 반응은 곧바로 오더군요. 도배와 페인트 칠은 어딜 가나 필요했는지 일요일에는 쉬지 못하고 출장을 나가서 일했답니다. 5년의 세월을 더 고생하며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새 저희 부부는 창고 사무실이 아닌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어요. 실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죽을 만큼 고생한 건 아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좀 여유가 생긴 저희는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 나이 29에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죠. 남편을 만난 지 10년 만에 찾아온 축복이었답니다. 비록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았지만 딸이 태어남으로써 모든 게 보상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전 딸을 사무실로 데리고 나가서 인테리어를 요청하는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전화와 서류 업무를 보면서 비교적 편하게 일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현장에서 피지땀을 흘리며 일했고요. 저희 인테리어 사업은 나날이 잘 되어서 10년 뒤에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모았답니다. 중졸인 저희 두 사람이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린 거죠. 제 딸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좋던지 딸아이 얼굴만 봐도 기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성격은 아주 내성적이고 무뚝뚝했어요. 응석바지나 때도 쓰지 않는 선비 같은 아이였죠. 자기 부모가 바쁜 걸 알아서 어딜 가자고 놀러 가자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속이 깊은 아이였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미술에 끼를 들어낸 딸은 일찍부터 화실을 다니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 꿈을 일찍 찾아서 화가가 되기 위한 길을 걸었는데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정해진 궤도에서 자기 꿈을 이뤄갔어요. 그렇게 20살이 되자 예상대로 미대에 들어갔고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그림 그리는 데에만 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저도 한 우물을 파고 있어서 그랬는지 저희 인테리어 회사에 여러 창업자들이 찾아왔어요. 전국에 저희 간판이 달린 업체가 수백 개가 되었고 돈방석에 앉게 되어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한 거죠. 남편은 인테리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회장님이 되었고, 전 사모님이 되어서 국빈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런 호화를 누리다 보니 욕심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바로 저희 세 식구가 살 집을 직접 저희 손으로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곡과 산이 어우러지는 작은 마을에 땅을 사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많은 인부들이 도와줘서 석 달 만에 저희가 바라던 아름다운 집을 지었답니다. 딸을 위한 화실도 멋들어지게 만들어 주었더니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행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딸의 나이가 어느새 33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시회도 열고 그림으로 많은 인정을 받긴 했지만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인지 만나는 남자가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딸아이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남자 좀 만나고 결혼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아빠는 네가 예술가로서 너무 자랑스럽긴 하지만 평범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어머니, 죄송한데 전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평생 혼자 그림이나 그리면서 살고 싶다고요. 그 어머니라는 말도 그만 좀 해. 살갑게 말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지만 엄마라고 좀 불러줘. 어머니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단 말이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진경아, 우린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남들 다 하는 결혼을 너도 해야 하는 게 옳지 않겠니? 글쎄요. 전 한 번도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부탁이니까 생각은 해볼게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생각 좀 해봐. 진경아, 혹시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있거나 널 좋아하는 남자 있어? 아니요. 저 아시잖아요. 남자친구를 사귀어봐도 귀찮아서 잘 만나지도 않고 매일 화실에만 있는걸요? 아휴, 우리 딸이 좋은 짝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엄마 여한이 없을 텐데 말이야. 딸아이는 생각해보겠다고 여러 번 대답했지만 한 귀로 흘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전 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윗감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저와 남편이 크게 성공했으니 이왕이면 많은 걸 갖춘 사윗감이면 좋겠다 싶어서 강남에서 상위 1%만 가입이 가능한 결혼업체에 찾아갔습니다. 가입 절차가 까다롭긴 했지만 저희 자산을 기록해서 제 딸을 무난하게 등록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흘 만에 커플 매니저가 괜찮은 남자를 바로 소개해주겠다고 알렸답니다. 그래서 딸 경진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 아니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정보 업체에 등록을 해요? 전 관심 없으니까 당장 취소하세요. 경진아, 엄마가 나서지 않으면 네가 남자를 만나겠어? 그리고 엄마가 등록한 결혼정보 업체가 좀 비싼 줄 아니? 연회비 5천만 원이나 내고 등록했어. 환불은 절대 안 된다니까 무조건 나가봐. 5천만 원이요? 그 돈이 네 집 개 이름이에요? 아니, 무슨 선짜리 알아봐주는 회사에 그 큰 돈을 갖다 바쳐요. 진경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완벽한 신랑감을 소개해준다니까 엄마 소원 들어준다 생각하고 만나봐. 응? 싫어요.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취소하세요. 환불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냥 나가서 얼굴이나 좀 보고 오면 안 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딸아이는 짜증난 표정을 잠시 지었지만 제가 고집을 꺾지 않을 걸 알았는지 푸념한 듯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 내심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오길 기다렸는데 선을 보고 들어온 딸아이의 얼굴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진경아, 어땠어? 괜찮은 남자 나왔어? 어머니, 거기 연회비 5천만 원 줬다고 했죠. 그런데 커플 매니저가 일을 그따구로 해요? 뭐해? 어땠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오늘 나온 남자 잘난 척만 1시간 동안 들어주고 왔어요. 제가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니까요? 그랬어? 그런데 그건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 강남에서 잘 나가는 남자니까 말이야. 오늘 남자 인기 많다고 했거든.
여자들이 서로 만나겠다고 줄을 선다는구나. 여자들이 줄을 선다고요? 키가 나보다 작고 딱 봐도 몸무게 100kg 넘는 남자가 나왔던데. 또 돋보기 안경까지 쓰고 나왔는데 밥 먹다 저 진짜 토할 뻔했어요. 그랬어? 아니 뭐 외모가 중요하긴 하지. 아유 왜 하필 그런 남자를 소개해줬대? 엄마가 커플 매니저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오늘 딸애가 만난 남자가 강남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하더군요. 웬만한 여자들이 마음에 든다고 달려들어도 태자 놓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도 덧붙였답니다. 전 돈만 많은 남자는 필요 없으니 외모도 멀끔하고 성실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딸 진경이는 그렇게 억지로 선자리에 여러 번 나가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들 재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외모와 성격엔 하자가 많았나 봐요. 어머니, 하나같이 안경 쓴 돼지들이에요. 외모만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기적인 데다가 여자를 무슨 소모품으로 여기는 놈들 뿐이라고요. 저 이제 선보러 안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진경아,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더 만나봐. 엄마가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제대로 된 남자를 소개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 났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나가봐. 딸아이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진짜 마지막이라고 전하고 주말에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밝은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진경아 어땠어? 오늘은 안경돼지 아니지? 뭐 네. 오늘은 꽤 괜찮은 남자가 나왔더라고요. 직업도 의사고 외모도 멋있고 성격도 좋아요. 아유 됐네 됐어. 드디어 우리 딸 마음에 드는 남자가 매칭이 됐네. 그쪽 집안이 이전 남자들과 달리 평범하다고 했는데 남자가 평범하지 않으니 천만 다행이다 야. 그래서 애프터 신청은 받았어? 네, 내일 모레 또 보기로 했어요. 으이구 우리 딸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구나? 뭐 그냥 조금? 의사인데 모델처럼 괜찮고 성격도 이기적이지 않고 배려심도 있고 뭐 좋더라고요. 한번 만나볼게요. 드디어 우리 딸한테도 봄이 왔네. 이제 이 엄마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여튼 그 남자 꽉 잡고 잘 만나보렴. 그래서 전 커플 매니저에게 더는 남자를 소개해줄 필요 없다 전하고 빠이빠이 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소개남이 마음에 들었는지 며칠 뒤 사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조만간 집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준다고까지 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기쁘고 잘 되었다고 축하를 해주었네요. 그렇게 2달 정도 연애를 한 경진이가 드디어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 평생 처음 있었던 일이었죠. 저희 집 대문을 지나서 마당을 가로지르고 걸어오는 예비 사위를 보자 입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훤칠한 키와 조망만한 얼굴, 조각 같은 눈, 코, 입까지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마치 런웨이를 하는 것처럼 제 앞으로 걸어왔답니다. 아유 반가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전 김철수라고 해요. 진경씨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미인인가 했더니 어머님 얼굴을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어머님 언제부터 그렇게 예쁘셨어요? 어머머 아유 나 오늘 화장도 안 했는데 미인이라뇨. 아무튼 와줘서 고마워요. 얼른 들어가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그 옆에 진경이도 있었는데 2사람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하늘이 짝지어준 커플 같았어요. 남편도 예비 사위의 훤칠한 외모를 보고는 한참 동안 감탄하더니 악수를 하려고 손을 잡고는 한참 동안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밥도 얼마나 맛있게 잘 먹던지 고생해서 진수성찬을 차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단란한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과일을 내와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비 사위의 직업이 대학병원 의사이고 외모 성격까지 좋으니 더 궁금한 게 없었어요. 집안이 평범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는 사위라면 가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전 딸과 예비 사위에게
결혼 이야기를 바로 꺼냈어요. 둘이 2달이나 사귀었으니까 서로에 대한 확신은 섰겠지? 우리 슬슬 결혼 얘기해볼까? 어머니, 저희는 아직 연애를 더 하고 싶어요. 진경아, 결혼 목적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길게 연애할 필요가 있어? 연애는 결혼 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랑 네 아빠는 20살에 눈 맞자마자, 아유, 내가 이 얘기 왜 꺼냈지? 아유, 내 입이 방장이네. 김서방 미안해. 아닙니다, 어머님. 옛날에는 뭐 다 그런 식으로 만나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진경이를 빨리 제 아내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여자 2번 다시 만나기 어렵잖아요. 어머머머, 우리 사위가 진경이한테 푹 빠졌나 보네. 이게 다 어머님 책임입니다. 따님을 이렇게 예쁘게 낳으시면 어떡해요?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진경이랑 똑같이 생기셨으니까요. 아버님도 어머님을 보시자마자 결혼 결심하셨죠? 나? 그렇지? 우리 마누라가 소시적인 진경이보다 더 예뻤지. 내가 라이벌들을 처치하느라 고생 좀 했다니까. 당신 진심이야? 그런데 왜 말을 더듬으면서 해? 내가 언제 말을 더듬었어? 어쨌든 김서방도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상견례 치르면 되겠네. 사돈 만나서 날짜를 좀 잡아야겠다. 네, 어머니. 바로 전해드릴게요. 진경아, 우리 이제부터 호칭을 여보라고 해야겠다. 여봉. 하지 마. 그리고 결혼이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철수씨 기가 살았잖아요. 딸아이는 볼멘 소리를 하긴 했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일주일 만에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사돈의 가족은 사위 위로 형과 형수가 있다고 전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사돈 혼자 왔다고 하더군요. 사돈, 어쩜 이리 멋진 아들을 두셨어요. 밥을 드시지 않아도 배부르시겠어요. 사돈이야말로 딸을 너무 예쁘게 낳으신 거 아닙니까? 탐내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제 아들과 인연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딸을 예뻐라 해주시니 더할 나위 없네요. 그럼 식사부터 하고 말씀 나눌까요?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칭찬을 하느라 분위기가 매우 밝았답니다. 이윽고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사돈의 태도는 사뭇 진지해졌답니다. 사돈, 우리 아들이 대학병원 의사인 건 아시죠? 장가를 가게 되면 처가에서 병원하고 집, 그리고 외제차까지 해서 열쇠 3개를 받길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네? 열쇠 3개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의사 사위를 보려면 그 정도는 약과죠. 듣자하니 사돈댁이 좀 사신다던데 별 무리는 없으시겠죠? 갑자기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는 사돈의 말에 속이 잠시 울렁거리긴 했지만 남편과 눈으로 긍정의 대화를 나누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 정도 해줄 형편은 됩니다. 이런 멋진 사위를 보게 되었으니 열쇠 3개를 못 해줄 이유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혼수도 FM대로 다 해주셨으면 해요. 이왕 해주시는 김에 아주 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알겠어요. 혼수도 예단도 그럼 모두 사돈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게요. 아이고, 말이 잘 통해서 좋네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사돈은 아들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인지 돈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떨떠름하긴 했지만 진경이가 좋아하고 저희도 좋아하는 사위를 만났으니 아낌없이 다 해주기로 협의를 했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무사히 상견례가 끝났어요. 남편과 전 젊었을 때부터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한 탓에 몸 구석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어서 외과 의사인 사위에게 참아왔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김서방,
내가 허리 디스크가 좀 있는데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 네? 수술이요? 뭐 허리 디스크는 함부로 수술하면 안 좋으니까 나중에 검사받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 아휴, 빨리 이 허리 좀 고치고 싶어. 지난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1번, 2번 디스크가 아주 심하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세요? 아, 그래도 2번만 디스크니까 다행이네요. 3번부터 10번까지는 괜찮으시죠? 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허리 디스크는 5번까지 있는 거 아니야? 허리뼈가 5개잖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네? 아,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이 맞긴 한데요. 이번에 디스크 번호가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10번까지 생겼어요. 사위의 말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허리뼈가 5개인데 10번까지 있다고 하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사위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다음에 병원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봐드릴게요. 그래? 뭐 언제쯤 갈까? 제가 올해 말까지는 수술하고 진료 예약이 꽉 차서 힘들고요. 내년 초 진경이랑 결혼하고 받을게요. 잘 나가는 대학병원 의사라 그런지 많이 바쁜가 보구만. 알겠네. 진경이 시집 보내고 한번 찾아가겠네.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의사인 사위의 말이 맞겠구나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딸애가 사위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철수 씨 좀 이상해요. 저한테 돈을 빌려달래요. 뭐? 대학병원 의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선뜻 빌려줬거든요. 철수 씨 말로는 뭐 투자한 곳에 돈이 묶여 있다던데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들어서요. 어머머, 진짜 이상하네. 진경아, 너 철수 일하는 병원 가본 적 있어? 네. 그런데 병원 안까지는 안 가보고 병원 앞까지 찾아가서 만난 적은 있어요. 그래? 사실 나도 김서방이 수상하고 이상해 보인 적이 있거든? 허리 디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난데없이 10번 디스크까지 있다고 말하더라고. 그런데 무식한 나도 허리뼈가 5개라는 걸 알고 있거든. 게다가 네 아빠가 무릎이 안 좋다니까 느닷없이 다리를 주물러 주더라. 의사가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지 않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는 그렇다 쳐도 엄마한테 허리 디스크가 10번까지 있다고 그랬다고요? 뭐지 이 찝찝한 기분은? 안 되겠다. 예, 우리 김서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어. 우리 몰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의사는 확실한지 말이야. 네, 그러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결혼업체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등록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 제발 하자없는 사위이길 바라고 다음날 딸애와 사위가 일하는 대학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정형외과를 찾아가 간호사에게 사위 이름을 대고 물었어요. 저 여기 김철수 선생님 계시나요? 네, 지금 진료 중이세요. 접수해드릴까요? 올해까진 진료 예약이 꽉 찼다고 하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기 내 옆에 있는 딸이 김철수 선생님하고 곧 결혼을 하거든요. 우린 사위를 보러 온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딸애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김철수 선생님 아내 될 사람이에요. 틈나는 대로 잠시만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내가 되실 분이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앉아 계세요. 다행히 사위는 대학병원 의사가 맞긴 했습니다. 저희는 사위 얼굴을 보고 이따 점심이나 같이 하면서 왜 자꾸 딸에게 돈을 빌려가는 거냐 물어볼 생각이었죠. 이윽고 진료실에 문이 열리며 키가 큰 남자가 나오더군요. 멀리서 봐도 사위가 분명한 것 같아서 자리에 일어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시죠? 절 찾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는 김철수 선생님 불러달라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이 나오셨네요. 제가 김철수입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김철수 선생의 예비 장모고 여기 있는 내 딸이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기 병원에 근무하는 김철수 선생님이라고 했었는데.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제가 김철수고요. 결혼해서 아내와 장모님도 이미 계십니다. 다른 분과 착각을 하신 것 같네요. 저와 딸아이는 눈을 마주치고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애가 옆에 있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김철수 선생님이세요? 그럼 혹시 동명이인 선생님이 또 계시나요? 아니요. 이 병원 통틀어서 김철수는 저 하나입니다. 너무 놀란 전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사기당한 거야? 어머니 잠시만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의자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딸아이의 핸드폰을 꺼내서 사위의 사진을 열어서 의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의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예비 사위의 사진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또 내 이름 팔고 다닌 모양이네? 이런 나쁜 자식. 아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 될 사람을 아시는 거냐고요? 김철수라는 의사 선생님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요? 아휴, 내 동생이긴 한데 저하고는 인연을 끊어서 안 본 지 꽤 됐습니다. 이놈 이거 사기꾼이에요. 그렇다고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피만 섞인 형제지 저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놈이에요. 5년 전 사기 혐의로 감옥 갔다가 얼마 전 출소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 행세를 하면서 두 분한테 사기를 치려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예비 사위는 이름도 김철수로 개명을 했답니다. 한자만 다르게 해서 이름을 바꿔 형의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다 감옥에 다녀왔다네요. 또 예비 사돈도 똑같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서 인연을 끊은 지 오래되었다고 진짜 김철수 의사가 전해주었답니다. 저희 식구들은 사기꾼 모자에게 제대로 당할 뻔한 거였죠. 한참 동안 병원 대기석에 앉아서 날뛰는 심장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딸의 부축으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이 사실을 전했더니 팔짝 뛰면서 흥분하더군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자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벌 줄 수 있을지 전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들은 대로 준비를 하고 사기꾼 모자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겠다며 주말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복수의 칼을 바닥바닥 깔고 사흘 뒤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모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 오더라고요. 아유, 사돈. 아니, 상견례 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도 부르셨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시죠? 문제라뇨. 전 그저 사돈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죠. 우리 사위한테 맛있는 거 먹이는 김에 겸사겸사 초대했습니다. 사돈,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감사해요. 여기 한우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모처럼 입에 기름칠 좀 하게 생겼네요. 덕분에 호강합니다, 사돈. 네, 어서 들어가시죠. 잊지 못할 맛을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그러지, 김서방. 저희 5사람은 예약한 룸으로 들어가서 한우를 주문해 고기를 구웠습니다. 사기꾼 모자는 말을 아끼고 처먹는 데에만 치중을 하더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있으니 최후의 만찬이나 실컷 즐기라고 속으로 말했답니다. 고기를 적당히 먹고 육회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사기꾼 모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밥을 쳐다보았어요. 사돈, 왜 우리 밥만 콩밥이에요? 사돈 식구들은 흰밥이죠? 아, 제가 특별히 부탁했네요. 콩밥이 몸에 좋아서 사돈과 사위에게만 특별히 주문해 드렸습니다. 어머머머,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럼 콩밥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저도요. 콩밥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오랜만에 먹는구나. 앞으로 매일 콩밥 먹여줄 테니까 많이 들게.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장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두 모자는 육회 콩밥을 쩝쩝거리면서 아주 잘 먹더라고요. 사돈과 사위는 꺽 하면서 트림까지 하며 일을 쓰셨어요.
아유, 배부르다. 사돈 모처럼 포식했네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머님, 저도요.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왜 이렇게 못 드세요? 아까 한우도 거의 드시질 않던 것 같던데. 진경아, 너도 입맛 없어? 음, 오늘 해결할 일이 있어서 잘 먹히지가 않네. 자기는 많이 먹어도 큰일을 할 사람은 항상 배가 든든해야 되잖아. 진경이 너 전시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구나. 걱정하지 마. 아니, 너 같은 예술가를 몰라볼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전시회 준비는 아무 문제 없어. 다른 걱정이 하나 있어서 그렇지. 그게 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다들 표정이 그리 좋지 않네요. 집안에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어머님, 저도 이제 한 식구인데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입을 뗐습니다. 그럴까? 이제 슬슬 털어놓을까? 네,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이 사위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전 주머니에서 열쇠 3개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의사서에 얻으려면 열쇠 3개가 필요하시다셨죠? 어머나, 벌써 준비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열쇠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꼭 무슨 수가 푸는 열쇠처럼 생겼네요. 역시 다녀오신 분이라 다 알아보시네. 그거 수갑 열쇠 맞아요, 사돈. 예? 엄마, 이거 진짜 수갑 열쇠네? 아, 그런데 왜 이걸... 사돈의 얼굴에 시커먼 먹구름이 일자 남편이 수갑 2개를 모자를 향해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야, 이 사기꾼 모자야. 이것들이 작정하고 사기를 쳐? 뭐? 대학병원 의사? 그래, 네 형이 의사가 맞긴 하더라. 넌 그런 형 팔아서 사기치고 좀 먹는 벌레 새끼라며? 그리고 니년도 사기전과 산범이라면서. 내가 살다 모자 사기꾼을 눈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네. 야, 이것들아, 우리가 끝까지 속아서 니들한테 사기당할 줄 알았니?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사기라뇨. 끝까지 잡아떼시겠다? 야, 이년아, 이미 다 확인했거든? 저희 세 식구가 두 모자를 노려보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시침이 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아휴, 이번 건수는 실패네. 아휴, 젠장 석 달이나 공들였는데 꽁치고 말았어. 아들, 일어나자. 엄마, 그러니까 내가 결혼 좀 서둘러자고 했잖아. 아씨, 내가 의사 행세하는 거 찝찝해서 빨리 뽑아먹고 끝내자고 했을 때 말 좀 듣지. 괜히 저쪽 집이 하자는 대로 몇 달 미뤄서 실패한 거 아니야. 지금 와서 누굴 탓해. 망한 게임이니까 얼른 발 빼자. 더 있다가는 재수없는 일만 더 늘어날 뿐이라고. 이 엄마가 가르친 걸 잊은 거 아니지? 사기라는 건 실패했을 때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야. 두 모자가 나누는 대화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긴 어딜 가려고. 오늘부터 쭉 콩밥 먹을 테니까 가만히 앉아있어. 이봐요. 아니, 우리가 댁들한테 사기 쳤어요? 사기치기 전에 걸린 거잖아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무혐의라고. 미수 몰라? 미수는 못 잡아가. 엄마,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진경이한테 500만 원 뜯어냈는데. 뭐야, 이 새끼야? 조금만 기다리면 열쇠 3개가 들어오는데 그걸 못 참고 돈을 뜯어? 아휴, 이 멍청한 놈이 내 아들이라니.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미안해. 화투패가 너무 잡고 싶어서 못 참아서 그랬어. 도박도 엄마가 가르쳐줬으니까 엄마 잘못도 있지. 어쨌든 500만 원 돌려주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깨끗하겠지. 사기꾼 엄마는 씩씩거리며 화를 내더니 좋게 합의하고 끝내자고 말하더군요. 5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정리합시다. 우리도 댁들한테 쏟을 시간과 정성이 있으니까 그냥 피장파장으로 생각하자고요. 사기꾼들은 원래 뻔뻔하다더니 진짜 그랬습니다. 사기치느라 들인 시간이 아깝다며 짜증을 부리는데 주둥이를 그냥 확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이년아, 니네가 사기친 게 우리뿐이니? 네 큰아들 김철수 의사 행세한 것과 결혼정보업체에 보낸 조작된 문서들, 그건 생각 안 해?
다들 니네 신고했어. 빠져나갈 구멍 따위는 없단 소리야. 뭐야? 아유, 내 큰아들이 고소를 했다고? 이런 젠장. 아휴, 그 자식은 평생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지난번에도 그 자식이 신고하는 바람에 깜빵 들어간 건데. 결혼정보업체에 보낸 문서가 문제가 되니 사문서 위조까지 포함되겠네? 아휴, 일을 어쩌면 좋아. 아들아, 우리 세됐다. 엄마, 우리 지금 덫에 걸렸어. 오늘 우릴 불러서 고기 먹이고 경찰한테 넘기려는 속셈인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빨리 튀어야겠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뒷문 있던데 그쪽으로 빨리 나가자. 그래, 빨리 가자. 이번에 들어가면 너나 나나 5년 이상씩 받을 거야. 개구멍이든 하수구든 빠져나갈 구멍 있으면 빨리 튀자, 야. 그러자 문 앞에 있던 제 딸이 사기꾼 아들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아, 뭐야! 커피잖아!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라고 봐줬더니 감히 내 잘생긴 얼굴을 날려? 야, 내가 여자라고 못 때릴 것 같아? 존말할 때 당장 비켜라! 꺼지라고! 설사 나가려면 날 제껴봐. 그동안 취미로 복싱을 좀 해왔는데 오늘 제대로 써먹어봐야겠다. 관장님이 날 선수로 영입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 실력을 확인해볼 겸 한판 뜨자. 어? 얼른 덤벼, 김철수! 복싱을 하셨다. 하긴 너처럼 무뚝뚝한 년한텐 딱 어울리는 취미다. 저희 부부도 그제야 딸애가 복싱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딸애는 복싱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배웠던지 사기꾼 아들과 싸우는데 한 대도 맞지 않고 잽과 훅, 어퍼컷까지 강펀치를 여러 번 날렸습니다. 우리 딸 파이팅! 그럼 나는 니네하고 붙으면 되겠네? 이리 와, 이 사기꾼년아. 야, 내가 깜빵에 있을 때 너 같은 거 무리를 달려들어도 내 밥이었거든? 얼마든지 들어와봐. 들어와. 그래서 전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서 사기꾼년에게 던졌는데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뒤로 낮아빠진 사기꾼은 잠시 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사위가 될 뻔한 놈을 딸과 같이 힘을 합쳐 흠씬 두들겨 패주었어요. 아들 사기꾼은 쌍코피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무릎을 꿇고 그만 때리라고 빌었습니다. 진경아, 그만 좀 해. 이만하면 됐잖아. 500만 원 어치는 맞은 것 같으니까 그만 보내주라. 나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안 돼.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오래 썩어야 된다고. 어머님,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는 두고 갈 테니까요. 한 사람으로 그냥 쇼부 칩시다. 이 정도면 많이 안 구했어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는 모자네. 애미를 넘겨주고 아들은 도망치시겠다? 아주 니들 환상의 짝꿍이다. 그러자 사기꾼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는 지 아들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엄마를 넘기고 지 혼자 내빼려고?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너 나한테 좀 맞자. 엄마도 예전에 형사들한테 쫓길 때 나 버리고 혼자 튀었잖아.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안 잡히고 튀는 게 낫지 않겠어? 야, 이 자식아, 그거랑 이거랑 같냐? 경찰이 뒤에 붙으면 죽어라 뛰어야 하는 게 철칙이라고 몇 번을 가르쳐야 돼. 사기꾼 모자의 대화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전 헛웃음을 뱉고 말했어요. 둘 다 아주 가관이다. 세상에 이런 모자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웃겨 죽겠네. 안 되겠다. 이제 클라이막스로 한번 가보자고. 여보, 형사들한테 우리 위치 알려줘. 안 그래도 좀 전에 문자로 넣어줬어. 1분 안에 도착한대. 1분이라는 소리에 모자는 경기를 일으키며 일어서더니 저희 모녀를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바로 앞에 형사들이 씩 웃고 있었어요. 어딜 가시려고? 얘들아, 이 두 잡것들 체포해라. 형사님은 엄마도 없어요? 나 같은 노인네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잖아. 나 엄마 없어, 이년아. 그리고 노인네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빨리 와서 수갑 차라. 아휴,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우리 이번에는 성공도 못해서 이득 본 것도 없어요. 걔가 천선해서 살 테니까 딱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예?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나더러 남 등쳐먹는 니들 계속 구경이나 하라고? 얘들아, 뭐해? 빨리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체포해. 결국 두 모자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게 되었는데 끝까지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다 질질 끌려 나갔답니다. 저희는 그제야 막힌 혈자리가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세 사람 모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이제야 배가 고프네요. 우리도 밥 시킬까요? 아, 그러자. 여보, 메뉴판 좀 줘봐. 아, 그래. 우리 큰일 했으니까 제일 비싼 걸로 먹자고.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식사를 다시 하게 되었고 조금 전 일어난 일을 가지고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이래도 결혼을 꼭 해야겠어요? 어? 아니,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엄마라고 한 거야? 아, 듣기 좋다. 다시 해봐, 진경아. 응, 엄마. 앞으로는 말 편하게 할게. 엄마, 날 억지로 시집 보내려던 결과를 보니까 어때? 그야, 우리가 똥 밟은 거지 뭐. 그리고 괜히 내가 나서서 네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했어. 아무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도 후회되지. 그럼 앞으로 나한테 결혼하라는 소리 절대 안 할 거지? 아, 그럼 안 할게. 아휴, 괜히 저런 인간 또 만났다가 진짜 내 딸 인생 망칠 것 같다. 그래도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아이 그땐 결혼해도 돼. 물론 네가 원하면 말이야. 아, 이제야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시네. 알겠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전 딸애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 했답니다. 그렇게 사기꾼 모자는 법원에서 큰아들과 결혼업체 관리자 그리고 저희 식구들까지 마주하고 사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증거들이 넘치도록 많으니 괜히 무죄라고 우겼다간 형이 커질 걸 알았기 때문이죠. 두 모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감옥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딸이 저에게 어머니가 아닌 엄마로 부르고 반말까지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딸은 그동안 무뚝뚝하고 표현 한마디를 하지 못해 미안했답니다. 진경아, 앞으로는 뭐라면 말을 좀 해줘. 우린 네가 복싱하고 있다는 걸 그날 식당에서 알았잖니. 네가 뭘 좋아하고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엄마 앞에서 수다도 좀 떨어주고 그러면 좋겠어. 알겠어.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그럼 우리 이렇게 가까워진 기념으로 여행이나 갈까? 나 사실 제주도 너무 가고 싶었어. 친구들이 가족들끼리 제주도 다녀왔다는 말 들으면 많이 부럽더라고. 제주도? 아이 그래 가자. 우리가 돈이 없니 뭐 식구가 없니. 여보 당장 제주도 티켓 끊어요. 지금 끊고 있어. 진경이 입에서 제주도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표 알아보고 있지. 하여튼 빠르다니까 저 센스쟁이.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모두 난생 처음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고 잊지 못할 추억을 수만 가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식구는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딸이 어릴 적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너무 미안했답니다. 저희 부부가 앞만 보고 달리다가 옆에 있는 딸을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그렇게 내성적이고 무뚝뚝하게 변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주 많이 늦긴 했지만 딸에게 진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요즘이에요. 더불어 딸의 의사대로 결혼과 연애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라고 꼭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제 사연의 글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심심한 인사를 드리고 물러갈게요.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죠? 킹카 예비사위가 사기꾼 사위였다니. 요즘도 이런 나쁜 놈들이 종종 판치고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